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녹화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힘이 팔팔 솟습니다. 그래서 팔팔정을 달았습니다. 힘을 그래서 차라리 저 그 돼지응분제를 달고 오시지. 그게 잘 팔지 않더라고. 아, 돼지니까 또 흥분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네. 고혈압이 있어서 제가 고혈압. 네, 알겠습니다. 굿딜이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실 때 보통 뭐 매장 가서 네. 사실 텐데 용팔이한테 살 때도 있어요. 네. 용팔이. 아무튼 뭐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다 버리세요. 네. 네, 새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발품 팔지 마시고 이 굿딜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OD DL인가? 굿딜 한글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굿딜. 앱스토어에서 예, 굿딜 예. 검색해 주시면 어느 곳보다 스마트폰 저렴하게 또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 많이 오니까 괜히 무리하네. 주목받고 싶은가 봐.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차도 다들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버려야 됩니다. 네, 신차노트가 있죠. 당신을 위한 신차 견적은 지금 신차노트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잡한 자동차 렌트에서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와 업무 제휴에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서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신차노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522-0997 1522-0997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비타민도 다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엔젤스에 여러 비타민 제품들도 있고 또 요즘 그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라고 유산균 제품입니다. 네,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엔젤스의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타민 엔젤스와 함께 하시면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첫 번째 이 게스트분을 모셔야 될 텐데 대선이 코앞이라 요즘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네. 분입니다. 특히 그 못된 춤 사위로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경기도 용인정 맞죠? 네, 유권자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5표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5표. 네. 자, 우리 표창원 의원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뭐 거의 초 단위로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좀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쉬셨네. 목소리도 좀 쉬셨고 네, 몸도 망가지셨고. 2년여 전에 불금쇼에서 저희랑 만났을 때는 네. 그때는 진짜 백수였는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만들어졌지 뭐 사실. 네. 참 많이 변하셨네. 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예, 자유롭고 뭐 아무거나 막 말할 수 있었고. 네. 예. 요즘은 춤 많이 추시던데. 아니 제가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표창원 딱 치면 바로 춤이랑 댄스가 네. 관련 검색어 1, 2위예요. 저는 뭐 춤이라기보단 거의 뭐 재활 치료에 가까운. 야, 너무 별로던데 그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게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네. 태권도 같기도 하고. 네, 네. 예, 뭐 아직까지 그 경찰의 DNA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죠. 네. 덜 빠졌습니다. 예. 국감장에서도 나 경찰이다. 예, 한번 하셨잖아요. 왜 저보고 깡패라 그러니까. 깡패는 아니고 경찰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장재원 왜 표창원? 자, 의원님, 자, 경찰이야?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파이나 하셨죠? 아, 화해했죠, 당연히. 네. 예, 아주 사이 좋습니다, 요새.
아니 지금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목이 쉬어서? 안산 다녀왔습니다. 안산. 안산. 안산 중앙역 앞에서 유세가 있어가지고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안 잡기로 했었거든요. 목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타고난 정치인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맘마이스에 아주 좋은 목소리로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목이 좀 망가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 좀 문재인 후보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목 그렇게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나 예, 이렇게 예. 열심히 한다. 목 쌩쌩한 거 같은데 괜히. 들켰네요. 이런. 뭐 법무장관 뭐 이런 거. 아니 뭐 법무장관보다는 뭐 저는 이제 그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거 생기면 가서 그냥 무제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면 다 잡아넣어드리겠습니다. 다. 네. 예. 진짜 뭐 타고난 정치인이신 것 같기도 한 게 아니 요즘 그 유세 다니시면서 문재인 후보 얘기는 안 하고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본인 홍보에 이렇게 열을 쏟고 계신다고 많은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신원. 문재인 후보가 약간 지금 언짢아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접수 불가능하고요. 아니 우리 저 표창원 의원님이 얼마 전에 포항에 고향인 그 포항에 가서 유세를 하셨는데. 아 MB랑 동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프라인이에요? 영프라인에 섞여 그래요? 있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유세를 쫙 유튜브로 봤는데 네. 경상도 사람들은 막 혼을 내시더라고 거기서. 아니 거기 가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혼을 내 막. 호소를 한 거죠, 호소. 아 뭐라고 호소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우리가 사람들. 남이가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균형된 지방 발전, 영호남의 지역감정 극복, 세계수의 우뚝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왜 기피하고 회피하고 욕하십니까? 이상한 사람 나와도 동양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뭐 돼지 흥분제 먹이고 이런 사람도 막 동양이니까 찍어주고 이러면 되겠느냐. 예. 정신 차리자. 예.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그래서 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네. 우리 아가 있는데 네. 아를 키우려고 우유를 사야 되는데 한 집은 내가 잘 아는 우리 사촌이 우유를 팔고 다른 한 집은 생판 모르는 멀리서 온 사람이 우유를 판다. 네. 근데 사촌이 파는 집의 우유는 썩고 세균이 많다.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파는 우유는 아주 좋고 건강하고 아이에게 신선하고. 신선하고 예. 값도 싸고 예. 어떤 우유를 사시겠냐. 예. 전부 그러니까 뭐 생판 모르는 남이 파는 좋은 우유를 사겠다. 우리 아를 위한 거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런데 왜 투표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투표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투표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이제 혼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저는 질문을 드린 거죠. 조금 이제 큰 목소리로. 아니 어머니 얘기를 저 아주머니들은 우유 장사인 줄 알아요. 이렇게 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그 대선 때 경찰 대학 교수에서 사실상 이제 쫓겨나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쫓겨났죠. 네. 그래서 2년 동안 어머니가 알아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2년까지는 아니고 예. 한 2주일 정도 알아 놓으셨고요. 2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요. 예. 정치인이야. 2년 동안은 계속 정치인이야. 이제 침울해 하셨고 2년 동안 알아놓고 계시면 뭐 큰일 나죠. 선거 기간에만 2년 동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예. 아니 근데 어머니는 왜 그 알아놓으셨어요? 그냥 교수직을 그만둬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건 뭐 그런 그 부분들이야 뭐 제가 워낙 예측 못할 그런 일들 하고 혼자서 뭐 수습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야말로 경상도 분이거든요. 포항 분이고 포항여고 졸업하셨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님하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포항여고 18회 졸업생이신데 이명박 전 대통령 동지상고 예. 그 졸업 한 같은 연도랑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러시는 연배예요. 오, 빵집에서 이제 미팅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예, 정도의. 학교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말씀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재경 예를 들어 뭐 동지상고 동문회, 재경 포항여고 동문회 이럴 때 몇 년 한 번씩 연합
그 동문회를 하시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알고 지내시고 심지어 청와대에도 초청받아서 갔다 오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뭐 거기다가 박정희, 박근혜 그 두 전 대통령이라면 그냥 껌뻑 죽는 무조건 막 그 신앙처럼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에요. 우리 외가가 다 그래요.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박근혜 막 나와서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놈이 왜 저러나. 거기다가 이제 주위 분들 전부 친구분, 후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신데 거기다 좀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상당히 이제 강하고 이제 리더십이 많으세요. 막 그래서 막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 아들이 예, 늘 경찰대 교수야라고 자랑했던 그 아들이 막 그냥 그분들의 가장 이제 우러름의 대상인 박근혜 후보를 막 비판을 해대고 TV 토론 나와가지고 막 그 국정원을 막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쓰러지신 거죠. 그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페류나 쪽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시겠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좀 네. 대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죠. 제가 쟤 왜 저러나 이거. 자 와저라 너 뭐 이런.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좀 네. 괜찮아요? 하실만 합니까? 할만은 하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입법 발의한 법 중에 처음으로 이제 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딱 통과가 되는데 그 짜릿함은 진짜 이게 제가 돼지 홍분제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느낌일까? 그래서 막 그래요. 그 레드 준피어 씨가 그렇게 좋아하셨나? 어쨌든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화학 물질 같은 게 쫙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대정부 질문 이제 황교안 총리한테도 막 그 공격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만나보고 싶잖아요. 한번 막 당신 왜 그래라고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드 문제 뭐며 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상임위 때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그렇고 신사적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주지 않고 뭘 신사야? 야 장재원! 뭐가 신사야? 국회에서 그 정도면 신사적인 거야. 건달도 그런 건달이 없어. 신사적인 삿대질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요즘 유세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바닥 민심이라든지 네. 피부로 느끼는 건 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과 달리.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도 더 이제 폭발적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그래도 이렇게 랜덤으로 막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얻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선거 유세 현장은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만 오시니까 이거 뭐 그 유세 현장만 보면 끝났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40 몇 % 수준이 아니야. 이거 거의 뭐 95% 몰표 옛날. 홍준표 후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 거예요. 모든 후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 포항, 네. 경주, 경남 진주 거기 가도 제 앞에 모인 분들은 저보고 표창원 막 이래요. 문재인 막 이래요. 1번 뭐 파란 물질 일으키자. 대구 뭐 이쪽 가도 대구는 아직 이제 제가 일부 피하고 계시군요. 아니요 저는 가겠다 했는데 뭐 그렇게 편식합니까? 아니요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네. 대구 이제 시당에서 오지 마라.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위험하다. 신변 보장 못한다 이래서 취소했어요. 공지도 했다가. 그래요? 아니, 대구는 누가 가요 그러면? 많은 분 가시던데요. 조홍천 의원도 가셨고 뭐 김부겸 의원도 김기웅은 계시고. 거의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꾸 왜 대구 안 오냐, 대구를 버렸냐 자꾸 그러셔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당에 허가 안 받고 그냥 이제 5월 4일 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도 가고 김광석 거리도 가고 갑니다. 어떤 아니 일이 서문시장 가시죠? 거기 기본적으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네, 그러고 싶은데 그래 제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또 선거에 지장 소리하면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뭐. 네, 거기서 프리허그 한번 하세요. 뭐가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불역을 한다 그러면 아마 김용민 씨 이상의 그 거구들이 오셔서 저를 아마 바스러뜨리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실수를 저희가 유도할 거거든요. 네. 논란을 어떻게든 키워낼 겁니다. 네. 글쎄요, 그림 말고는 저를 궁금해 빠뜨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본인이 쓱 나오네. 네.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드셨죠? 당연하죠. 그때 뭐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 네. 하고 이제 그 경상도에서 어르신분들이 저를 이렇게 그 성당에서 어제도 일요일 날 성당에서는 인사를 드리는데 지나가시면서 어르신들의 눈초리가 한 일부 한 15% 정도 되는 어르신분들은 저를 상당히 무서운 눈초리로 째려보시고 지나가시거나 어떤 분은 저 오셔가지고 성당이니까 저보고 표창원 씨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시고 이제 냉담 푸시고 그 말이 천주교 신자들은 아실 거예요. 성당에 오래 안 나오는 걸 냉담이라고 하거든요. 성당에 자주 나오고 이렇게 쭉 이제 좋은 말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옆에 서 계시다가 무슨 말 안 하? 우리 박근혜 할딱 벗긴 놈 아이가? 그리고 박근혜를 벗긴 놈 아닌가? 할딱 벗긴 놈 아이가? 뭐 이러셔가지고 할머니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니 가시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은데 저야 뭐 정말 뭐 초강력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셔도 다 받아낼 또 수용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가족들이 계속 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다시 대선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건드리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표창원 의원님이 위력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상대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막말 파문 때 저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사실 연결이 좀 되는 게요. 네. 지난 4.13 총선 때 예. 그 아마 아실 거예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 저를 향한 엄청난 흑색 선전들이 행해졌잖아요. 예. 특히 뭐 동성애 예. 지지 문제, 예. 뭐 그 성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 이런 문제하고 그때 또 딴지일보에서 그런 식으로 포르노 포르노 합법화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학부모 단체가 항의 시위하고 한기총 그다음에 이제 용기총 지역 대형 교회들에서 막 그 항의 시위 사퇴 요구 이런 것도 막 이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표창원이라는 인물이 거물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때 우리 동네 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모 정당에서 와서 표창원은 절대로 완주 못한다.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신도 전체를 지지를 해달라. 이런 이제 딜을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김용민 파동 때 동원됐던 모든 인력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알지 않느냐 김용민을 사퇴시켰다. 아 재밌다.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저 예. 사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을 했지. 그런데 재밌어.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 옛날 일이니까 사실관계 모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동원됐던 모든 전략과 정책과 그 수단들이 다 있으니까 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예. 하시더라고요. 예. 아 제가 그때 아주 나쁜 본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네. 두 번 다시 이제는 막말로 인해서 야당이 저기 또 그렇게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당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탈당 처리 안 됐죠. 제명당했어요? 제가 예. 지금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네. 변호사까지 샀어요. 예. 이광철 변호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도와주실 건데 네. 복당을 할 겁니다. 복당하셔서 막말 막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당 후보를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못 당하시겠구나. 그 막말꾼이 거기 출세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이거 그러니까요. 대선을 앞두고 기획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딱 맞는 정당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지응분지에 기부하고 들어가세요. 두 분이 만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친하기도 해요 우리 저 준표 아, 형님하고. 그러시구나. 매우 친합니다. 저한테 그 낙선하고 나서 만났는데 아 용민아 그 정치는 요물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물이 하는 거다. 요물이 하는 거다. 오물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난 오물인데 했는데 약간 그랬습니다. 풍자 그림 관련해서는 당직 정지 그죠? 6개월 네. 이제 그거 끝나갑니까 이제? 아직 멀었나요? 8월까지니까요. 네. 전 뭐 당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닥. 그래도 제가 고통받는 듯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근데 너무 그 징계가 힘듭니다. 네. 사과하실 네, 그 관련해서 사과를 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하셨는데 그 사과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아니 그 표창원 의원님은 그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민간 단체에서 네. 뭐 전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오케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쵸. 뭐 다 그 그림을 검열해서 붙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게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과하신 모습에 이제 차차기 대선 주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게 지금 저 문재인 후보 네. 그 김호준 씨가 사실은 만든 거지.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인물을 데뷔시킨 거죠. 데뷔시켰는데 김호준 씨가 차차기로 네.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를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이 이미 대통령 됐는데. 그럼 저희한테 좀 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정치 만든 게 누굽니까? 완전 백수 때 우리가 펌프질 해줬잖아요. 뭘 드리면 됩니까 제가? 네, 이제 KBS 사장 하나만 좀 해주세요. 예. 조촐한 자리 하나면 됩니다. 그런 꿈이 아예 없진 않겠지요? 누구나 다 있으시겠지. 뭐 당연하죠. 그 뭐 할 수만 있다면야 대통령 아니라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시켜주면 하죠. 세계 평화를 이루고 핵무기 다 폐기하고 국경을 없애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트집도 잡아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저처럼. 아무튼 저 진정한 차착이시네요. 저기 대선 토론회에서 맞붙으시죠. 저기. 그러실까요? 네. 1대1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스탠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변조하지 마세요. 네. 네, 그때까지.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우리 저 의원님은 이제 프로파일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파일러로서 네. 지금 현재 그 후보들의 심리 상태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재밌겠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런 후보들의 네. 글쎄요, 너무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너무 궁금해요. 안철수 후보는 네.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네. 다른 후보들은 그래도 자기 정치를 해요. 자기의 소신, 자기의 이유. 예를 들어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당에선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만 나가. 뭐 3% 지지율 갖고 뭐해. 본인은 웃기지만 난 끝까지 갈 거야. 당신들 왜 네. 후보를 흔들어. 이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 홍준표, 뭐 심상정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소신과 뭐 그 비전과 야망과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참모진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방향성이라든지 네.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안 보여요. 안철수가. 제가 이렇게 뭐 점을 치는 건 아니고요. 안철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박지원이 보이고 또 그 누구죠? 박경철이 보이고 또 어떤 뭐 스님이 보이고 주변에서 사람들 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 요즘에 거예요. 김종인도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도 보이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정치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조금 실패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나에겐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합니다라고 했었으면 지난 2012년에라도 제대로 보여줬었으면 이번에 됐을 거고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안철수라는 정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었고 이렇게 바뀌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변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분석 자체가 너무 안 되는군요. 힘든 상태이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분석해야 되니까 안철수 분석하려면. 네. 지금 이렇게 뭐 막말을 하고 이게 선거 때 사실은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지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네. 뭐 그냥 민노총 전교조 예. 전면전을 선포하는 네. 홍준표의 심리는 어떤지. 그건 뭐 전적으로 전략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고. 홍준표 후보 입장 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카드인 거죠. 당선될 마음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당선될 마음은 없죠. 지금 무슨 당선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없어요? 거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네. 일단은 지금 200 몇십억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250억. 250억인가요? 예. 당사를 담보를 잡고 만약에 15%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그 갚으려고 좀 난리가 날 거예요.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지금 거기다가 본인들은 물론 아닌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대선의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촛불과 박근혜 탄핵과 구속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4%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경험을 해봤고 국민의 다수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 국민들께 올바른 정책, 깨끗한 정치 내세워서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적폐 세력이고 박근혜 부역 세력이고 이렇게 찍혀 있는 자신들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15%. 100%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비율이죠. 과거에 30%였던 콘크리트 지지율. 보수가 분명히 최소 15%는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겨냥을 해서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 종북, 좌빨, 민주노총, 정교조, 이걸 계속 이제 드러내는. 거기다가 이제 지난 그 TV 토론 때 뜬금없이 동성애 얘기 꺼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의 표가 깎인다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편 15%를 보는 거죠. 봐라, 당신들이 비록 내가 밉더라도 내가 돼지 흥분제니 뭐 막말이니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나 아니면 군대를 지키고 정교조 물리치고 민노총한테 맞서 싸우고 저 종북 좌빨 정권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대단히 효과적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아시면서 그래요. 다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좌절해? 그러니까 처음에 안철수 후보의 잘하는 건 지지율이 줄 알았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 선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사실 뭐 저도 그때 이제 그 분석을 내놨고 한 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고 양손에 그 모와 순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방패와 창을 들고 세상에서 모든 걸 또 뚫을 수 있는 방패 창과 세상의 모든 걸 막는 방패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봐.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 아니겠어요? 근데 호남표, 진보표, 청년표, 그 다음에 보수표, TK표 전부 이제 가져가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안희정 탈락해, 이재명 탈락해, 거기 실망하고 분노했던 민심이 거기다 이제 보수의 후보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안철수 후보한테 딱 모였던 거죠. 그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다 떠도는 가지고 표, 부유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나 엄청난 그 조직력과 쌓여온 내공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격하고 15%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건 거의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저는 그 선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데 웃지 마. 그 대단한 경험이에요. 저기 뭐야 선거 비용으로 2억이 모였어요. 2억을 다 쓴 사람이야 내가. 식비로 2억 썼습니다. 그 44% 득표해서 다 돌려드렸지 사실은. 근데 그 느낀 건 뭐냐면 야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저 대단하다는 걸 느낀 건 뭐냐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여당을 했습니까? 네. 10년 빼놓고 다 여당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근데 야 이 선거의 그 정당이다. 이거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라는 걸 느낀 게 이 조직력이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 저기 민주당은 동 단위로 선거 조직이 있다면 거긴 통 단위로 있어요. 통 단위로. 그러면서 제가 진짜 놀랐어. 이거는 한마디로 저기 민주당은 조기 축구회라면은 새누리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조직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분석이 어렵다면 그냥 재미로 이현주 의원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예. 울잖아요. 울고 싶겠죠, 당연히. 그게 어떤 슬픔의 눈물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눈물이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 있나? 절박함이죠. 그럼 어쩌면 이현주 의원은 그 사인을 명시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사인을 마치 이해했다가 신내림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잘못 거지. 그걸 오인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가 높으신 분들의 과거에 해오신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 네. 친문 비문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해소된 느낌은 있어요. 그게 어떤 타고난 무슨 정체성처럼 네.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친문의 단결력이 강하다 보니 그로 인한 배타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 의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좀 보완하자면은 네. 문재인 후보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얄짤이 없는 분입니다. 뭐 봐주고 뭐 챙겨주고 이런 게 사실 좀 없는 분이에요.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는 건데 또 다시 이 막말 파문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면은 제가 낙곰수 부산에 가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녹음하러 갔을 때는 문재인 후보께서 부산에 출마하셨는데 어디 서울로 올라와서 녹음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회찬, 박지원 이분들이 다 부산으로 모여서 영도의 한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때 막말 파문이 뭐 그냥 불이 붙었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뉴스에서 라디오 뉴스에서 김용민 막말 파문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김용민 때문에 선거에서 다 졌다고 막 이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황당하든지 제가 김용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 옆에서 지져줬어야지. 이런 거 해줬어야지. 제가 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마치고 나서 문재인 후보께서 상황이 이쯤 됐으면 사퇴해야지요. 뭐 이러면서 칼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양반은 무슨 얄짤없는 양반이구나. 뭐 하여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원칙대로 가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 당시에 사퇴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네. 막말에 이은 막행동까지. 막지까지. 야 정권 바뀌면 얄짤이 없겠는데? 바로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어진 게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다 휴대폰으로 사는데 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사면 안 돼? 안 되긴. 휴대폰 전문 종합 모바일 쇼핑몰 굿딜이 있잖아. 굿딜. 사고 싶은 휴대폰, 내가 원하는 요금제, 통신사를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이 자동으로, 상품도 쇼핑몰 수준으로. 복잡한 약정과 조건, 최저가를 찾아 발품 파는 일은 이제 그만. 이제는 가볍게 터치로 한 번에.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구매하세요. 어플 다운로드 1위 굿딜.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보통 이제 대선 끝나고 국민들이 제일 많이 실망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실망하시는 게 이제 보통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어떤 뭐 논공 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모습 보면서 일단 많이 실망하시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뭐 미연에 방지하실 만한 뭐가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설레발치듯이 이러이러한 일이 염려되니 누구도 뭐 그런 부분들에 농공 행상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또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어느 누구도 해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를. 이번 대선은 그냥 보통의 그냥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로 만들어주신 그런 박근혜 하야 안 했죠. 탄핵당하고 뭐 수사되고 구속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선거인데 농공행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 국방 무너져, 외교 무너져, 경제 무너져,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닌데 이거 제대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괜히 자리 꿰찼다가는 정부 정권 전체를 망쳐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양식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믿어야죠. 믿고 있고요. 칼 같은 분이니까. 칼 같은 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저는 그분 시대에 친인척, 측근비리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눈을 보니까 눈빛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리가 사람을 위해서 변질된다든지 그런 거 하실 분은 아니다. 최소한 그거는 뭐 믿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각에서 지금 그 보수 쪽에서 이 송민순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입수했거든요. 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좀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뭐 그건 어렵게 입수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예상이 되잖아요. 당연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렵게 입수했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뭐 그다지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미 드러난 카드죠. 드러난 카드고 그 카드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1% 남짓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그래도 괜찮습니까? 검찰 쪽에서 움직임 할 게 없죠. 할 것도 없을 뿐더러 네. 그것으로 그 지금 대선 이제 9일, 8일 남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검찰도 이제 좀 이렇게 공룡 같은 조직이라 움직임이 굼떠요. 예, 신속하게 막 파파박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아, 연락해야겠네. 하지 말라고. 그거 말고 뭔가 팩트 체크를 하기 어려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게 뭐가 나온다라면 모르죠. 과거에 이제 그 김대엽 그 이회창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라든지 누군가가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실은 내가 뭐 문재인 후보의 숨겨둔 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유전자 검사하고 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흔들린다는 이런 일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작적인 방법으로 판세를 뒤집기는 힘든 시간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특별한 변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네. 예, 1분 1초를 긴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들 얘기는 이제는 뭐 전쟁, 뭐 아니면은 뭐 야3당이 통째로 단일화된다든지.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는 뭐 이슈로 보기는 저는 그 어렵다. 3자 합당 후보 단일화 오히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더 확실해집니다. 네.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예, 네.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제가 정보를 또 어렵게 수집한 게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좀 쉽게 사시지. 방송 쉽게 됩니까? 쉽게 하고 계시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건강을 가지고 뭔가 아쉬워.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예. 그랬었다가 오늘 너무 건강하다. 너무 건강합니까? 예, 너무 잘 드신다. 이런 그래요? 기사가 또 나왔죠. 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게 보시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었고 탄핵이 당연하다고 지금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곰돌이 후보 조원준 후보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이름 내걸고 박근혜 살리기를 플랜카드 내걸고 있거든요. 박근혜를 살려내자. 네. 그럼 만약 박근혜 이슈로 만약에 나온다면 조원준 후보에게 표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1% 남짓밖에 못 얻어요. 이건 지금 이미 박근혜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보수들은 이미 박근혜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존심의 손상 이미 박근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투표했고 보수 진영이 밀었던 영웅 같은 존재인데 완전히 지금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새로운 무엇인가 찾고 싶어해요. 그게 지금 홍준표로 나타난 거고 자유한국당인 것이고 이런 부분이지 여기서 만약 박근혜를 내세운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선거 자체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갈 우려가 더 큰 거죠. 요즘 뭐 대선 유세 현장 이제 거의 뭐 제일 많이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뭐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스킨십 막 하시다 보면 몇몇 장면들은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또렷하게 사진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좀 기억 남으세요? 많죠. 우선은 엄마는 저한테 아기를 안겨서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데 아기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민망함. 네. 제가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아기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말을 하니까 뭐 이 쉰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 더 울음을 터뜨리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할머님, 어머님이 져주신 손으로 제가 이제 악수를 청하니까 제 손 젖었어요. 이러셨을 때 제가 괜찮습니다 잡았을 때 그 느껴지는 어떤 용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손편지 전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손편지 어떤 거는 이제 문 후보님한테 전해달라는 내용, 어떤 부분은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 뭐 그런 모든 장면들이 다 떠오르죠.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제 순천에 갔을 때
네. 순천에서 제가 3시 반부터 3시부터 3시 반까지 30분 있겠다 그랬거든요. 전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김두현이라는 분이 그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있을게요. 그런데 좀 있다가 신호 걸렸어요. 또 신호 걸렸어요. 또. 그래서 너무 제가 걱정이 돼서 괜찮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천천히 오시고 제가 늦어도 되니까 김두현 씨 오실 때까지 있을 테니까 안전운전하세요. 그분이 결국은 44분인가에 도착하셨어요. 제가 30분에 떠났어야 되는데. 근데 딱 오시자마자 그냥 달려들어서 이게 체격 김용민 씨보다 조금 작은데 거구예요. 그냥 달려와서 저를 그냥 막 허그하시고 그 이상가족 상봉 같은 또 그런 장면. 자기 미담 얘기하네. 문재인 후보 얘기를 해달라고. 한 번도 안 해. 문재인 후보랑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 가시는 곳을 커버하고 다니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랑 얽힌 거는 뭐가 있냐면 문재인 후보 이 신혼부부인데 태몽을 꿨는데 문재인 후보 꿈을 꿨대요. 태몽을 문재인 후보로 꿔요? 근데 그때 아기를 가졌는지 몰랐을 때인데 아빠가 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한테 꿈에 문재인 대표가 나왔는데 이거 태몽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망측한 소리야. 망측한 소리.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임신 2주쯤 됐을 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따져 보니까 그 태몽이 맞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광주 유세 때 저는 안 갔었는데 문재인 후보랑 이런 사연이 있으니 우리 아기랑 이렇게 태어난 아기랑 사진을 같이 찍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하나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캠프에서 문 후보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문 후보님이 그럼 당연히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히 기뻐하셔가지고 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한테 제 얘기 하라고 하신 줄 알고.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5월 9일 선거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열릴까 기대하시는 분들 또 우려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확신을 좀 주세요. 네,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열릴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의 대통령이 혹은 한 번의 선거가 모든 것들을 이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하고 경제의 방향성을 재벌 중심에서 이제는 서민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자영업자들과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 81만 개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벤처와 중소기업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한 분 한 분이 대접받는, 또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분명히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세상 너머 그곳에서